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통한 6월 4주차 부동산 가격 동향, 미래 예측,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송파라든지 화성 동탄 일부 지역, 그리고 또 강동 지역, 그렇죠? 또 인천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학자들은 주로 이제 교수님들 이거는 찐 반등이 아니다. 연말에 다시 하락할 거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투자자들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보죠. 이거 진짜 이제 바닥은 찍었다.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러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될지 좀 미래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전 투자를 하면서 제가 이제 투자했던 내역들을 다 공지를 하고 있지만 저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가치가 그 아파트의 가치가 실제 시장에 있는 유동성 자금보다 가치가 있냐 없냐 그것을 따져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든지 또는 통화량이라든지 또는 전세가율이라든지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투자한다는 얘기를 앞에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일부 중요한 지표들을 보면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화량을 보면요. 통화량인 것은 시장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넘쳐나는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M1 나누기 M2란 M1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죠.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가장 피크였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가 21년도. 그죠? 그래서 21년도에 아파트 값이 가장 높았죠. 가장 높았고 여기서 이렇게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통화량이 이제 꺾이고 나니까 집값도 꺾였고 통화량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꺾였죠. 그래서 통화량은 선행 지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통화량이 계속 꺾이고 있는 중에 아파트 값이 반등을 했어요. 이때는 올 연초에 임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줬었죠. 특별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기타 완화된 대책이 나오면서 여기서 상승을 했고 지금 통화량은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풀렸기 때문에 통화량이 상승하면서 집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시 꺾이는 모양이 보이고 있죠. 이 통화량이 다시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주택값도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주택값은 후행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지표가 아주 중요하고요. 금리는 3.5%에서 지금 고금리에서 유지가 될 거고 3.75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미국이 지금 2번 올린다고 하는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번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금리를 2번 이상 올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우리가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있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2년도 3분기 때 가장 높았죠. 214였다가 지금은 213년도 1분기 때는 지금 많이 꺾였죠. 거의 한 180 한 초반대 중반대까지 내려왔고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떨어진 이유는 아파트 값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고, 하지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구입 부담 지수의 평균이 약 지금 한 120에서 30 정도 선이기 때문에 아직 추가 하락할 여지는 있지만, 이게 지금 데이터가 2분기, 3분기로 하면서 이게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 아파트 가격도 지금 떨어졌다. 이게 지금 떨어지는 그래프가 서울 기준으로 해서 좀 꺾였죠. 이게 이렇게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승을 하고 일부 지역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좀 완만하게 꺾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와 평균 전세가격, 평균 매매가격, 특이한 현상은 지금 평균 전세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 근래에 전세가격 거래가 되면서 하락률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격도 지금 하락률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하락하다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좀 많이 아파트 가격 하락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볼게, 지금 주가가 부동산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특이한 현상이 경기 순환지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원래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꺾였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벌써 반등을 많이 했죠. 약 한 15%에서 20% 반등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반등을 하고 이제 이게 반등을 하는, 대부분이 좀 그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 초록색이죠. 얘가 반등하면 얘가 먼저 반등하고 그다음에 반등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예전 데이터를 보면은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얘가 하락하면은 그 다음 하락하고, 그죠? 상승하면 또 상승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거의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이런 경향이 반영돼서 약간 투자 시기를 좀 당겨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일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게 매물수를 보면요, 전세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매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전세가 줄어들면서 지금 일부 지역이 전세가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전세가 줄고 매물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전세가 줄면서 전세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향후 매물이 늘어도 순간적으로 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매가가 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순간 타이밍입니다. 약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매물이 없어져 버려요. 일반 월급쟁이들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도 해보고 매물 소진 속도를 보면서 그러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늘고 있고 전세 매물은 줄고 있다. 매도 매물은 늘고 있고, 그렇지만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가 이제 상승할 시기가 아마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모든 지역들이 다 똑같죠. 그리고 이 갭 투자 현황을 보면 갭 투자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뛰어드는데 갭 투자 비율은 지금 3, 4, 5월 보면은 약 한 서울 같은 경우는 5%에서 14%, 8에서 17%, 송파구, 강남구, 경기 화성시 4에서 8%, 연수구 4에서 9%,
항상 아파트 값이 아주 높을 때, 높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한 15%에서 20% 사이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 때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사고 있다. 네, 그래서 주간 좀 상황을 좀 써머리하면요.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9, 전세는 마이너스 0.09 하락했고, 서울 매매가가 마이너스 0.07 하락이 지금 미미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매매가 마이너스 0.07, 전세가 마이너스 0.05, 전세는 하락폭이 좀 커졌고, 매매는 하락폭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고,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국 수도권 광역시가 전부 다 마이너스 0.09, 마이너스 0.1 수준에서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은 하락이다. 그리고 많이 하락한 지역 중에서 상승한 지역을 보면 강남, 송파가 0.15, 0.16이고 관악, 도봉, 노원은 약 마이너스 0.3 정도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1, 인천이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화성 동탄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하락폭이 컸던 지역은 일부 0.19, 0.27% 상승을 했다. 전세 가격도 지금 하락폭을 굉장히 축소했죠. 전국 대비하면 마이너스 0.09로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했지만 아직 플러스로는 돌아서지 못하고 여기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매물이 아까 전에 매물이 이렇게 증가했죠. 매물이 꺼지는 순간, 여기에 겹치는 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저도 1주택자지만 저도 이제 제가 아파트 매수를 하게 되면 본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세 지금 서울 보면 마이너스 0.05%. 근데 강남, 송파가 지금 높죠. 화성, 과천도 높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다 마이너스다. 매수다, 매도다 동향지수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매수자가 많고 낮으면 매도자가 많은 건데 지금 약 서울, 경기, 인천이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고 지금 거의 스테디한 상태죠.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지금 예측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때처럼 저금리에 돈이 많이 풀리는 시장이 오기가 힘듭니다. 정말 2021년도 여름, 2021년도 가을쯤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역대급 장에서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개광역시도 거의 이제 그래프가 팽행하죠. 30 언더, 8까지 있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은 보기 어렵다. 맺은 말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사는 존 다우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길거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잠시 정차된 차에 다가가 손을 쑥 내밀어 도와달라며 구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보통 때와 다르지 않게 서 있는 차 안으로 손을 내밀었고 동전을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창문안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차에는 한 여성이 작은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존은 그녀의 모습에 잠시 멈칫하며 놀라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단다. 수술을 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구나. 사실 그녀는 남편의 심한 구타로 폐를 다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듣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존은 기도를 허락한 그녀의 손을 잡고 가슴 깊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난 뒤에 존은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전 재산인 돈을 주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은 우연히 이 광경을 본 사람을 통해 SNS상에 퍼졌고 수술비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기적같은 도움의 손길로 그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자신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존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에게도 기적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존의 이야기에 감동한 어느 마음 좋은 가정에서 존을 입양한 것입니다. 존은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